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말 우리 진짜 많이 쓰지 않나요? 뭐 교육 시스템이니 소화 시스템이니 아니면 나만의 시스템 같은 말까지도요. 근데 막상 누가 그래서 시스템이 정확히 뭔데? 라고 물어보면 잠시 말문이 턱 막히곤 하죠. 오늘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알쏭달쏭했던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시스템이 대체 뭔지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그냥 부품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아주 특별한 비밀, 피드백의 힘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매일 쓰는 말인데 막상 그 본질이 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이 안 나와요. 마치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처럼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오늘 그 답을 한번 명확하게 찾아보자고요. 한번 보세요. 컴퓨터 같은 기계에도 시스템, 우리 몸에도 시스템, 사회나 정부 같은 거대한 조직에도 시스템. 와, 진짜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이렇게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니까 이게 무슨 만능 열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바로 그래서 진짜 의미가 뭔지 더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흐릿한 안개를 걷어내고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 단어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면서 단단한 기초를 한번 다져보죠. 아, 역시 단어의 뜻을 알려면 어원을 보는 게 최고예요. 시스템은 그리스어 시스테마에서 왔대요. 뜻이 뭐냐면 함께 놓다. 와, 되게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의미 있게 함께 모아 놓는다. 바로 이 개념에서 모든 게 출발한 겁니다. 사실 이 생각은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수천 년 전 성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손, 발, 눈, 코가 다 제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결국엔 나라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요. 이야말로 시스템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하는 비유 아닐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쫙 모아서 딱 떨어지는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스템이라는 건요, 첫째, 여러 개의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이 부분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 관계여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이는 복합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시스템의 핵심 기둥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냥 여러 부품이 모여 있다고 해서 다 시스템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레고 블록 한 통을 바닥에 와르르 쏟아놓은 거랑 그걸로 멋진 성을 만든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시스템에는 바로 이 구조라는 일종의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큰 시스템이 있죠. 그 안에 경기도 같은 하위 시스템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수원시 같은 더 작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스템 안에 작은 시스템, 그 안에 더 작은 시스템,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여있는 계층 구조를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시스템의 구조가 단순히 위아래, 즉 수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부장님, 직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명령 체계가 있죠? 동시에 영업부, 생산부, 인사부처럼 각자 다른 일을 하는 부서들이 옆으로 쫙 늘어서 있잖아요. 이건 수평적인 협력 체계거든요. 이 세로축과 가로축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야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시스템의 구조라는 뼈대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네요. 그럼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당연히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단순한 거랑 복잡한 걸로 나눌 수 있어요. 단순 시스템은 뭐랄까, 자판기 같은 거예요. 돈 넣으면 투입, 음료수가 나온다, 산출, 딱 떨어지죠? 예측 가능하고요. 근데 복잡 시스템은 주식시장 같은 거죠. 온갖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회사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대부분 바로 이런 복잡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분일지도 몰라요. 시스템이 바깥 세상이랑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느냐, 아니면 문을 꽉 닫고 고립되어 있느냐, 바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시스템의 생존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거의 모든 시스템은 개방형이에요. 회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몸도 그렇죠. 계속해서 외부 환경과 자원이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변화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 딱 그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와야 하는 저수지 같은 거죠. 반면에 폐쇄형 시스템은 외부랑 딱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신입사원은 한 명도 안 붙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도 없는 회사. 어떨까요? 결국엔 활력을 잃고 서서히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선 거의 존재하기 힘든 이론적인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을 이루는 부품, 목표, 구조, 종류까지 다 살펴봤어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그냥 부품 덩어리랑 진짜 살아 숨쉬는 시스템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그 비밀 재료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은 바로 피드백 루프에 있습니다. 운전할 때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눈으로 도로를 보죠. 이게 입력입니다. 그럼 뇌가 판단해서 핸들을 돌리죠. 이건 변환 과정이에요. 그래서 차가 움직입니다. 이게 출력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핸들을 조금씩 수정하죠. 바로 이게 피드백입니다. 이 끊임없는 자기 수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을 살아있게 만드는 엔진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라는 강력한 개념까지 딱 장착하고 나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시스템은 그냥 부품들을 조립해 놓은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적응하면서 목표를 향해 항해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갖춘 하나의 유기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탐험한 내용을 이 4가지 질문으로 딱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먼 거를 보면서 이게 과연 시스템일까? 궁금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나? 둘째, 공동의 목표가 있나? 셋째, 질서 있는 구조가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를 조절하는 피드백 장치가 있나? 이 4가지가 다 예스라면 그건 진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틀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나 업무 환경 속에서 혹시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채 고여있는 폐쇄형 시스템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그 시스템의 문을 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은 무엇일까요?